안녕들 하시겠죠? 아주 화창한 봄입니다. 오늘 4월 17일이네요. 왜 사는가 20번째이고요. 성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가 6번째인가?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아마 6번째거나 7번째가 될 겁니다. 공자로서는 먼저 했던 이야기 이어서 이제 오늘이 3번째가 되나요?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한 거는 대충 이런 거였죠. 공자의 주된 정신은 인이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사랑이다. 부모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자기 극복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들과 나를 똑같이 대하는 상호 주체적인 모든 남들을 나와 똑같은 주체로 인정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세상 만물을 모두 아껴주는 것, 이렇게 3가지의 사랑이 공자의 인의 정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자세나 태도로 볼 때는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남들도 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나눠 갖도록 해라. 그런 배려와 보살핌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세상에서 널리 퍼져나가긴 사실 어렵습니다. 모두가 나로서는 남들을 배려하고 보살피고자 하지만 그게 사실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누구나가 일단 먹고 자고 번식하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앞서는 건 사실은 없죠. 물론 공자도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고루 퍼지기 위해서는 사실 헐벗고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리라 고 기대하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공자의 사랑은 사회적인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라, 국가에까지로 가서 그 규모에서 일반화되어야만, 다시 말하면 제도화가 되어야만 사회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윤리이면서 동시에 정치입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곧 사랑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치로 갔을 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잡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동사입니다, 사실.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올바르게 하다, 마땅하게 하다, 알맞는 것, 그것이 구조화되면 이제 정의가 됩니다. 누구나가 제 몫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나 자신임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사람임이라고 하는 게 인이기 때문에 그 인을 닦아 나가는 것이 개인적인 수양인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넓혀질 때에만 누구나가 이걸 삶의 자세로 함께 가져야만 세상이 화평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 공자의 사상을 후세 사람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아주 간략한 책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게 되어 있는 얘기라는 편 속에, 책 속에 한나라 시대에 재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이 송나라 시대가 되면 다시 그 얘기 80여 편 중에 하나가, 두 개가 대학과 중용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편이 말하자면 얘기의 챕터들인데 그것이 독립적인 바이블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사서라는 이름으로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서 중에서 대학과 중용은 논의 맹자와 달라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나름대로의 순서를 가지고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는 3강령 8초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학의 기본 정신, 줄기, 기둥, 이 세 가지입니다. 대학의 도는 명명덕에 있고 친민에 있고 지어지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첫 문장입니다. 요것을 주희는 나중에 가서 이걸 신자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단 덕이지만 이건 공자가 말한 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핵심으로 들어있는 잠재적인 능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완성 상태의 기본적인 바탕, 그러니까 잠재성으로서의 완전함, 그것이 명덕입니다. 그것을 밝힌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속에 있지만 사람들이 일상에 찌들어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을 밝히 깨닫는다. 그래서 밝혀나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앞에 것은 동사여서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 마음 상태가 아주 맑게 되어서 저절로 비춰지도록, 그러니까 나에게 보이도록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자의 정신을 다시 두 마디로 하자면 인과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닦아서 완성태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게 일정 수준에 가면 남들도 똑바르게 한다. 이것도 사실은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나 자신을 바르게 하고 나면 남들도 바르게 해야 한다. 이것이 도덕적, 윤리적인 자기 수양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질서 바로잡기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요것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요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바르게 한다. 근데 몇 번 이야기했겠지만, 공자의 그 생각은 이제 도덕이자 정치인데, 이 직접 대화를 하고 또 자신이 기르고 했던 계층은 다 지배계급이었지 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은 공자 시대의 생각, 공자 자신의 생각으로는 민은 정치와 문화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체가 되는 것은 군자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학문은 군자학이고 공자의 교육은 군자를 기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군자들의 책무는 자신을 닦고 남들, 곧 민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고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는 것,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는 먼저 이야기했듯이 사랑의 가장 진한 형태라고 했죠. 그것을 민에까지 확장해 가는 것, 이건 물론 이제 한나라 시대 이후에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공자가 말한 친친과는 좀 다르죠. 공자가 친친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친은 나 자신을 죽여서라도 어버이에게 잘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사랑이었는데, 이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사랑의 또 다른 표현, 그냥 사랑을 보다 일반화해서 서의 정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주인은 인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짐승의 상태에 헤매는 식색의 욕구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일반 민들을 끌어올려서 가르쳐서 인간다움, 우주의 운행에 동참하고 돕는 수준에까지 가는, 그건 이제 중용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인간의 임무, 하늘로부터 부여된 임무는 인간은 세상 모든 것을 보살피고 질서 있게 만들고 우주 운행이 올바르게 되도록 도와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자연스러운 조화 정신, 조화, 그 법칙, 원리, 이런 것을 어그러뜨리지 않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얼티미트 굿 같은 것이죠. 가장 높은 극한의 완성된 완전태의 남김없는 선, 착함에 가서 멈춘다. 사실 이게 멈춘다는 것이지만 더 이상 이제 도달할 것이 없는 데까지 갔다는 뜻이고, 사실은 이 지자와 뜻이 같은 겁니다. 다만 최고의 선이라고 할 때 이미 이 지자를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다 이 글자를 쓰기가 곤란해서 이 지자를 쓴 것이지, 실제로는 요 지자라면 이것이 일로 간다면 최고의 선에 도달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양과 남들을 올바르게 만드는 도덕적 훈련, 교육, 이 두 가지를 다 완전태에 이를 때까지, 완전 상태까지 가도록 끝까지 노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학의 3강령인데, 그러니까 공자 정신을 압축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수기와 치인을 묶어서 그 모두를 온전하게 실현한다. 그것이 대학의 정신입니다. 근데 대학이라는 말은 사실 소학에 대비되는 말이고, 요새식으로, 요새 우리 교육 제도로 말할 때는 소학은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하자고 하다가 요새 초등학교로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만, 초등학교, 그리고 사실 지금의 교육 제도로 보면 좀 애매한데, 한국의 교육으로 본다면 대충 고등학교까지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중학교 정도까지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과목, 이건 모든 민의, 그러니까 군자만이 아니라 소인, 일반 인민들의 자제까지도 이건 다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간단한 에티켓트 같은 거죠. 어른들을 볼 때 인사를 해라. 잠자러 갈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께 문안을 드려라. 잠자리를 깔아드려라.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물 뿌리고 빗자루질을 해라. 이런 예절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음악이죠. 노래. 정서를 순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노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활쏘기. 자라하고 나면 모든 인민은 기본적으로 농민이 되고, 물론 뭐 공인, 장인,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사람이 대장장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상인이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생산에 종사하게 되는데, 그러나 다른 한편 유사시에는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투, 수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는 가령 체육 같은 것이죠. 체육 과목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체육 중에 이제 이 활쏘기만이 아니라 요거는 말타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활쏘기와 말타기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배우고 익히고 글씨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 교육, 그리고 셈본을 해야 되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셈본을 해야 되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단계가 소학이고, 여기서 일정한 능력을 갖춘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의 등급 또는 제도를 사실은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대학 과정은 아직 공자 맹자 시대에는 군자 계급에게만 부과가 되는 것이지 민에게는 대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대학 단계는 뭐냐? 이것이 소학 단계의 교과목들인데, 대학 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이것도 6가지, 아까 소학 단계도 6가지죠. 소학 단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소학에서의 6예라고 했는데요. 대학에서의 과목도 사실은 6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자 이전부터 내려왔던 것을 1차로 주공이 정리했던 것이고,
공자가 재차 정리해서 오늘날의 것으로 만드는 건데, 그 고급 경전들입니다. 경. 원래는 새로라는 뜻입니다. 새로. 그리고 새로니까 요거에 대비되는 거는 가로지요, 가로. 그러니까 천을 짤 때, 특히 그물을 만들 때가 가장 기본적인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데요. 그물. 그물은 비교적 소수의 세로줄과, 그러니까 보다 굵은 줄입니다. 그리고 보다 촘촘한 가로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령 거미줄을 만들 때 보면 그냥 긴 기둥 같은 것을 벽이나 지붕 같은 데 걸쳐갖고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오락가락 하면서 이렇게 거의 동그랗게 이렇게 해 가는데, 거미줄 같으면 이 가로, 세로가 굵기가 같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만드는 벼나 그물은 세로줄은 굵고 가로줄은 가늡니다. 그래서 대체로 세로줄은 불변의 것, 기둥, 줄기, 원칙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로는 자잘구레한 것, 촘촘히 해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가둠 장치가 되는 것인데, 이건 보다 가늘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은 불변의 원칙, 원리를 뜻하고, 위는 가로라고 하는 것은 보다 촘촘한 세세한 항목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변의 것이다 해서 상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이리저리 바뀔 수 있다, 옮겨 놓을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변, 경위가 서로 짝이 되는 건데요. 그게 묶어서 경상, 위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자는 용자와도 서로 통하는 말인데, 떳떳한 것, 언제나 어디에서나 통하는 것, 통해야만 하는 것, 원리, 원칙, 규범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저쪽 애들 말로 하면 이제 바이블 같은 것이죠. 불변의 진리를 담은 책이란 뜻입니다. 그 경들 중에서 이제 이 6 종류가 있는 것인데, 시, 지금 아까 소학의 유계에서도 예도 나왔고 악도 나왔었죠. 근데 이건 급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시는 원래는 독립적인 장르가 아니었습니다. 원천적으로 꼭대기 시대에 올라가면 시는 악의 부속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은 역시 또 기본적으로는 악기, 연주하는 기악이 중심이었고, 목소리는 부차적입니다. 물론 연주와 함께 창도 하긴 합니다만, 그때 사람의 목소리가 나올 때엔 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즉 가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음악에서는 멜로디, 리듬, 하모니가 가장 기본이고, 그게 노래 말은 시의 형태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애들이 이 음악을, 악보를 제대로 보존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스승과 학생 사이에서 직접 가르치고 배우는 걸로 전승이 됐기 때문에 잘 보존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은 거의 전설처럼 이제 사라져버리고 인멸해버리고,
그 부속물이었던 시만 남은 겁니다. 물론 공자 맹작 때까지 또 한나라 때까지 음악이 전해 내려오긴 했지만 차츰차츰 약해진 겁니다. 공자는 노래도 잘 불렀고 악기도 잘 탔어요. 하여간 이제 음악의 부속물이었던 시가 보통 첫 번째로 거론되고, 여기에서는 소화기도 있었지만 그 서는 글씨 쓰기 정도이고 읽기 쓰기 정도의 의미인데, 이건 그것이 아니고 책 중에 책이란 뜻이고 가장 거룩한 책이다 이런 뜻인데, 이건 요에서부터 뭐 전설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근데 언젠가는 이 요 시대의 구체적인 그 유적이 발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전설시대가 아니라 이제 역사의 인물로 다시 등장하게 될 텐데, 어쨌건 요 임금 시대부터 공자가 죽은 직후까지 의 중국의 역사를, 이 서경에는 공자까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춘추, 그러니까 주나라의 왕조의 정통이 한번 끊기는 시기, 그때까지의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그 역사를 내레이션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내러티브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들어있지만, 내레이션도, 그러니까 객관적 서술의 부분도 있지만, 주로는 압도적인 큰 분량이 임금들과 재상들, 그러니까 위대한 옛사람들, 성현들, 성현들의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경에서 가장 많은 말로 기록이 남은 사람은 주공입니다. 아직 공자는 그 대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임금에게 붙인 것이고, 현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신하에게 붙였어요. 그게 현신 성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가령 공자는 왕들보다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공자는 성인이 됩니다. 가령 맹자 같은 사람도 바로 이제 공자와 똑같은 판결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게 버금가는, 그러니까 버금가다, 다음가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아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성현들의 말과 행적을 기록한 것이 서경입니다. 이 주역은 음과 양의 관계, 오행이라는 물질적인 원소들, 이런 것들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우주의 운행의 법칙, 원리, 그런 것을 해명하고, 인간의 구조는 어떠한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를 포함하는 천지인 이 삼재의 하늘과 땅과 사람의 구조와 역동, 규범, 따라야 할 원리 같은 것, 이런 것을 두루 밝힌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악은 이 사람의 정서가 1차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소리라고 봅니다. 물론 맛이나 색깔이나 모든 감각이 인간에게 다 들어있는 것이지만, 감정이, 주체의 상태가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소리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촉이라고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터치. 외계의 나와 내 아닌 것의 경계가 가령 피부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외부의 것을 감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촉을 통해서 외물을 느끼게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개체의 가장 1차적인 감각이 촉각이라고 본 것인데, 여기서는 소리라고 본 겁니다. 청각. 나 같은 사람은 사실은 시각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색깔이나 모양,
이것이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사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하여튼 그래서 가령 기쁠 때는 화, 아, 와 웃음이 나오고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슬플 때는 속으로 잦아들고 눈물이 나고 그 감성 상태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역으로 요새 왜 웃음 박사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웃음 치료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기쁘면 웃음이 나는 것인데 거꾸로 방향을 바꿔서 웃음을 계속 억지로라도 지어서라도 계속 웃고 나면 정서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기뻐진다. 기쁨이 온다. 그래서 슬플 때도 되도록 웃도록 노력해라. 뭐 그렇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음악을 통해서 정서를 인간의 심성의 내부를 순화시킨다. 깨끗하게 한다. 치료한다. 조화롭게 한다. 아름답게 한다. 그것이 이제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 심성을 순화시키는 거라면 바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심성이 올바른 상태가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가짐, 이것은 마음가짐을 올바로 하자는 것이고 이것은 몸가짐을 올바로 해라. 그 규범들을 크게 항목이 300개, 작게는 3000개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춘추, 봄, 가을이라는 뜻이지만 이건 사실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죽은 직후까지 이 춘추는 그러니까 서경이 기록한 이후의 시대 그것을 춘추는 이어받아서 공자를 장례 치를 때까지를 담은 그 내용으로 담은 그런 책입니다. 이게 압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춘추가 기록한 시대 이후의 것 그것을 기록한 대표적인 것이 사마천이 쓴 사기가 되는 겁니다. 사기 이후에는 이제 사기가 한나라 시대 아닙니까? 전한 시대. 후한, 위, 진, 수, 당 이런 식으로 각 왕조별로 하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서 한 왕조가 극복이 되고 다른 왕조가 서게 되면 전 왕조 시대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26사, 25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마지막 역사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자가 정리한 것을 재정리해서 한나라 시대에 오면 이것이 정착이 되는데 여기에서 악은 이미 한나라 시대 이전에 슬슬 없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악보는 전해 내려오지 않고 이 악의 정신, 원리를 얘기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얘기 속에 악기라는 장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나라 이후에는 실제로 악은 독립적인 경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제 그런 예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가 대학과 중용이다.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대학과 중용은 육아의 정신을 가장 짧게 압축해서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거기서 가장 기본 주기가 삼강령이다라고 했고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지만 아까 세 가지 강령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좀 더 나눠서 하부 항목으로 나눠서 8조목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 둘, 셋, 넷. 그만, 왜 이렇게.
경물, 치지, 여기 두 개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8종목입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죄가, 치국, 평천하. 이것이 이제 수기치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시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8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루 잘 하게 되면 삼강령, 그러니까 명덕을 밝히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 두 가지를 즉 수기와 치인을 최고의 수준에까지 멈추지 않고 나간다. 도달해서야 멈춘다. 실은 나아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학의 구체적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건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이므로 여기서 일단 멈추고 다음 토막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접어두고 한 좀 이따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